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안법상의 수급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38조에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39조에서는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조에 따르게 되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할 때 도급사업주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죠. 그래서 도급사업주가 이런 책임을 지는 것인지 지지 않는 것인지 이에 대한 판례들이 많은 편인데, 자, 이 판례는 도급사업주에 대한 판례가 아니고 수급사업주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사업주의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수급사업주가 이 사업장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사업주에게 이런 보건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인지, 자,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급사업주랑 이제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주가 있습니다. 이 수급사업주의 근로자가 이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장비를 좀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체인부 안에 들어가서 유지 보수 작업을 하는 구조인데, 원래 이제 질소 공급이 되게 되면은 게이트가 닫히도록 운영 체계가 돼 있었는데, 질소 공급이 되더라도 게이트가 열리도록 운영 체계를 바꿨어요. 원래 이것들을 수급사업주에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알리지 못하는 바람에 그 수급사업주의 근로자가 체인부가 열려 있으니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질소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질소 질식에 의해서 사망을 한 이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때 이제 도급사업주의 책임은 변론을 하고 수급사업주도 이제 보건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다투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사업주의 사업장이 아닌 거죠. 이게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사업주는 이 전반적인 과정들을 지금 결정하지 못하지 않냐. 따라서 수급사업주는 이 산안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과연 그러면 보건조치를 취해야 될 사업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주가 누가 되냐 이거죠. 자,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은 요 사업장을 직접 지배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는 사업주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이 작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고 작업 환경과 근로 조건을 결정할 능력과 의무가 있는 그런 사업주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급 사업주는 지금 이 도급 사업주의 사업장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런 작업의 진행 과정을 총괄하거나 조율하거나 혹은 작업 환경과 근로 조건을 결정하거나 이럴 능력이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급 사업주는 39조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보건조치라든지 안전조치는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업주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제 즉 이 판례는 이제 수급 사업주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문제거든요. 즉 산안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받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되고요. 자, 여기서 좀 구체적인 사례는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가 자기의 사업장이 아니고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과연 자기가 고용한 이제 사업주로서의 그런 재해 방지 의무가 있는 것인지, 남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주도 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것인지, 자, 이게 다투어진 그런 사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의 내용을 볼까요? 그러면 이제 보건조치 의무 혹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제 부담해야 되는 사업주가 누가 되는 거냐, 그죠?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게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업주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경우는 갑은 A 회사에서 근로자이고 지금 각각 A 회사에서는 실질적인 고용관계도 지금 성립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A 회사는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럼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구조인데, 지금 이 사업주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니고 타인의 사업장에서 지금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판례인 거죠. 과연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때 이 수급 사업주도 이 보건조치 의무 이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재발생 의무가 부정이 되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그 작업장을 이 수급 사업주죠. 사업주가 직접 관리, 통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만으로 무조건 이게 수급사업주의 재발생 방지 의무가 부정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 공간이죠. 재발생의 위험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파견 관계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파견 관계가 아니죠. 아니다 보니까 산안법 39조 1항 1호에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상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수급사업주도 여기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취해야 되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급사업주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수급사업주도 건강상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수급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이 작업장에 뭐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걸까요? 자, 우리 이 판결문을 보시게 되면 인정을 하고 있죠. 이 수급사업주는 현실적으로 자기 근로자들의 작업에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지금 아니다. 하지만 이제 산안법에서 위임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게 되면은 산소 농도의 측정이라든지 혹은 밀폐 공간이잖아요. 혹은 송기 마스크 비스치 이런 것들의 조치는 이게 직접 관리 통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혹은 이런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 자,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연 그랬는지를 원심이 따져봐야 되는데 원심은 이제 사업주가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아니다. 따라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했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봐서 판단을 하세요. 이걸 파기환송한 이런 케이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 사업주도 도급 사업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수급 사업주도 재발생 의무를 이제 부담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 재발생 의무 부담이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그것들 따져봐가지고 과연 지시를 했거나 알면서도 방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위반죄가 성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워낙 이제 하도급 관계가 많다 보니까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수급사업주가 또 나의 근로자인데 나무는 척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경종을 불러일으킨 그런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